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영천 지역에 마늘 우리 박운환 맹장님 주선해서 왔는데 우리 지금 영천에 오늘이 2025년 11월 25일 오은역인데 맹장님 올해 언제 심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예, 올해 재배 상을 예, 저는 올해 작년보다 원래 일찍 심었는 게 10월 20일. 예. 10월 20일 날 심고 늦게 심은 거는 이제 심은 지가 한 열흘 정도 끝났습니다. 열흘 정도 전에. 예? 10월 1일. 10월 20일이 아니고 10월 1일 정도 내가 심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 거는 그래 심었고 그 다음에는 늦게 심은 거는 이제 지금 한 열흘 정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올해 영천 지역에 전체적으로 마늘 심는 시기나 지금 현재 작황이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많이 늦었죠. 지금도 아직도 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같으면 벌써 다 끝냈습니다. 벌써 다 끝내고 지금 아마 잎이 한 6, 7매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한 잎, 두 잎 나가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늦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전년 대비 지금 마늘이 살찐 마늘이 별로 없어요. 예, 대국이 전부 약하고 그리고 또 잎도 지금 먼저 심은 것도 밑에 떡잎 쪽이 노랗게 지금 변한 게 너무 많아요. 말라죽지. 예. 전년도에도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이 시값 낮아도 일조량이 있으니까 영양을 가져와서 저희가 자체 광합성에 생산한 영양산물로서 좀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전년도 되면 이 가을에 마늘이 한 40cm까지 자라거든요. 길이가 잎째 보면. 예. 근데 지금은 한 뼘하고 조금밖에 더 안 돼. 예. 그리고 그 가늘은 연매수는 거의 좀 일찍 심은 거는 괜찮은데 늦게 심은 거는 비가 와서 늦게 심은 거고 햇볕 양이 작년보다 월등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찍 심은 것도 비료를 작년보다 오히려 더 했는 편인데도 지금 이 시를 재면은 1이 안 넘어가요. 그렇죠. 예. 비료량도 이 시가 굉장히 낮아요. 예, 비료량도 비료를 줘도 비료가 고정이 좀 잘 안 돼. 올해. 비가 자주 와서 밑으로 내려가 용탈이 되는 건 몰라도 예. 비료분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줬는데도 찍히는 양은 적어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가을 관리나 겨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비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대비책 없습니다. 그린하고 설탕하고 치고 예. 또 비료 한번 더 약하다 보면 한 번 더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님 모시고 부직포 듣기 전에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이래 부직포 덮어 씌우기 전에 좀 조치를 해갖고 나중에 부직포 빗겼을 때 무름병이나 춘부병 같은 그런 게 좀 적게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런 오늘 대표님 초대해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영천 지역에서 이상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춘부병. 예, 그거 춘부병 하나 지으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 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름 하나 잘못 지으면, 성 하나 잘못 적이면 우리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농약방에서 그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을 못한 게 이 정도의 가을이 햇볕 양이 적으면 우리에서 영양을 가져와서 영양 생산을 잘 못해요. 수분 증발량이 적다는 거죠. 그럼 수분 증발시키고 내 몸에 영양 만드는 거, 뿌리에서 식물의 밥,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영양을 만들어서 아미노 단백질을 잎으로 가져와서 광합성에서 설탕으로 바꿔요. 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양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영천에 와도 이 씨값이 이래 낮으면서 마늘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비료를 같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햇볕이 없으니까 가늘어요. 몸통이. 연매수는 일찍 심은 건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몸통이 가늘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라든지 활력도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천에 99.99% 올해는 창을 다 씌운다고 봐요. 이중 다 씌운다고 봐야죠. 이미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부직포는 씌우고 이중 비닐을 씌우고 하는데 얘들이 먹을 밥을 충분히 줘서 그 다음에 씌워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씌워 놓으면 성장은 됩니다. 성장은 하는데 그러면 몸통이 굵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이 먹을 게 작으니까. 그럼 가늘게 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닐 밑에서는 병을 안 합니다. 왜? 전도 이파리가 눌러져 있으니까. 근데 비닐이 뺏기고 나면 이게 바짝 일어섭니다. 바짝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눈물을 흘려요. 요 이파리 끝에 물방울이 생겨. 요 물방울이 쪼르르 타고 몸으로 들어가면 물음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물음병의 주 원인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병이라는 거죠. 그럼 눈물병은 우리가 안 오게 하려면 아침마다 가서 새벽에 가서 쿨러가 물을 갖다가 5분씩 2분만 뿌리면 그거만 실컷 보면 병은 없어요. 물음병, 흑수균형병, 뻥마늘 이 세 가지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병이다.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었느냐? 낮에 먹었던 광합성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입속에 당을 축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당분이 축적이 안 됐다는 거죠. 언제?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 영향을 가지고 수분은 못 날리죠. 햇빛이 없으니까 기공을 닫아요. 그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에 입속에 당분이 없으니까 기공을 닫고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이 잎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잎에 이게 들어가면 그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잎이 싱거워지니까 뿌리가 설사하게 하면 지가 죽으니까 뱉어버려요. 그럼 잎에서 뱉어낸 물방울 속에서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들었어요. 이 물방울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휴면 상태에 있는 비동작균, 자기 스스로는 행동을 못해요. 그걸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겨울에는 우리가 곰탕을 먹고 식탁에다가 그릇 하나 엎어놓으면 안 쉰다. 괜찮죠? 밥도 그릇 하나 덮어놔도 안 쉬고, 여름에는 곰탕 먹고 덮어놓으면 아침에 되면 팍 씹어. 콩국수 먹고 저녁에 막 그릇 하나 덮어놓으면 여름에 팍 씹어. 이건 균이거든요. 근데 그 균이 먹이가 우리 식물한테 일으키는 건 비동작균이라는 거죠. 근데 마늘의 녹병은 동작균. 이건 날라와요. 그거는 비가 오면서 온도가 20도 이상 25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녹병이 없었느냐? 비가 올 때 25도 온도가 올라가 송화골로 날릴 때 비가 오고 안개 끼고 비가 오고 안개 끼고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죠. 온도가 낮았다는 거죠. 안개는 끼도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녹병이 없었어요. 녹병은 날라와. 안개하고 같이 온도가 25도 비가 오락가락 할 때 그 날아오고 앉아가지고 지가 뚫고 들어가. 이 동작, 날아오는 동작, 뚫고 들어가는 동작, 보리 깐부기 그런 종류인데, 요 녹병은 제주도의 일부만 했습니다. 녹병이 마늘에. 근데 우리가 30년 전에는 마늘에 녹병 거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마늘 농사 지으신 분 있습니까? 30년 전에 마늘 농사 안 지으세요?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김 회장님. 얼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 30년 전에 농사 지은 사람 없지.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날씨를 안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는
동작균이 잘 없었습니다. 보리 항무 같은 게 옛날에 추울 때 잘 없었어요. 근데 그 해도 보리가 항무가 오긴 없거든요. 옛날에 보리 항무, 보리 황무나 녹뱅이나 똑같은 놈이 보리 황무. 몇십 년 전에 황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옛날에 오긴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자주 없었어요. 최근 들어 몇 년쯤, 요 최근에 뭐 20년 내외 요 사이에만 녹뱅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균들은 우리가 약을 쓸 거냐, 그렇지 않고 훌루를 돌려가지고 물을 씻을 거냐, 이제 자기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러면 안개가 오락가락하고 비가 계속 온다. 25도 넘게 돼가지고 그때는 쿨러를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돌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많은 면적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씻어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시설이 잘 된 하우스라든지 노지 가수원 요것들은 우리 마늘보다는 시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걸 적용시키니까 병충과 균이 없다는 거죠. 그 함양에 우리 그 사과의 김종선 맹장님이 6월 20일부터 저녁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사과밭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비가 올 때 계속 뿌리고 사과 900평에서 사과 딸 때 되니까 농약도 물론 뿌리고 팥지가 10개도 안 나오고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이때까지 그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팥지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균이 물로서 해결하죠. 충균. 그럼 우리 마늘은 이렇게 물을 못 뿌리니까 비료로 가지고 잎 테두리 물방울 안 생기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식값이 1.5 이상이 되면 요 물방울이 안 생겨요. 물방울이 토해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가을에도 김장배추 심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 사람들이 진주에 있는 아주머니가 가을 김장배추 500평 심어가지고 측정기로 측정하면서 이 식값이 1.5가 되면 비료 살짝 줘. 그러니까 김장배추가 살균제는 하나도 안 쓰고 살충제만 제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하우스 딸기 모종 아침마다 물을 한 번씩 뿌려주니까 농약을 살균제 하나도 안 써도 병을 안 해요.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해 발표하고 있는. 그 마늘은 우리가 제일 수월한 게 비료를 줘가지고 병 안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마늘 빼고 참깨 심는 분 있죠? 말 빼기 전에 참깨 어찌 나쁨? 요수 주면 하나도 병 안 하는데. 그 이제 고기까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황금만 온 것 대표는 어떻게 가르치냐? 일시 측정기제가 요소비 냅다 주면 병 하더니 이파리가 새카만 해가지고 참깨 그냥 그대로 땀막땀막하게 커요. 고추의 비료를 작게 주면 키가 많이 크고 고추의 비료를 정상적으로 하면 마디가 짤막짤막해. 그럼 우리가 고추가 키가 크면 마디가 늘으면 우리는 비료 많이 줬다 그러죠. 작게 해줘서 키가 컸다. 그럼 마을 키가 쭉 큰 거지 이만큼 온다 사는 거 허리춤 온다 사는 거 있죠. 허리춤 온다고 마을 양 많이 나오나? 별로 많이 안 나와. 이만큼 온다 해서 마을 키가 놀거리에서 뭐 배꼽까지 온다 샀잖아요. 배꼽까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켜보면 마늘 별로 없어요. 마늘 마디가 늘어지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늘어진 거예요. 배고파서. 그래서 이 식값 측정기로 맞추면 마늘 마디가 짧아집니다. 절간이. 그래서 병을 제일 많이 하는 측정값, 이 식값은 0.6에서 1.0이 병을 제일 많이 해요. 측정해 보면. 그러면 0.3 이하 되면 배고파서 눈물 속에 영양이 없으면 병을 안 해. 0.3 이하 되면 병이 잘 안 해. 영 병은 비료 잡기 전에 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늘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된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늘 심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뭐 합니까? 퇴비 좋고 비료 좋고 그 다음에 살충제도 쓰죠. 고자리 파리약. 고자리 파리약을 썼는데 그 약을 쓴 목적이 후자예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가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뿌리에서 균이 활성화돼가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날 때 고자리 파리약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자리 파리약은 안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창녕에서 지난해 마늘 2만 평 농사 지으면서 살충제, 살균제 한 톨도 안 쓰고 농사 지었대. 2만 평에서. 1년에 2만 평 마늘 농사 지으면 나랑 농사하고 짓고 나면 톤백 한 개 농약 병을 농협에 갖다 주는데 작년에 톤백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살충제, 살균제 우리가 마늘에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왜 썼느냐? 목적. 그래서 고자리 파리약을 썼는데 고자리 파리는 이미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백이 맺어서 뿌리가 썩은 거지 고자리 파리가 먼저 오서 가입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법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농약을 쓰게 만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피해 주는 사람은. 그래서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꼼꼼한 냄새를 맡고 오는 게 쪽파, 대파, 양파, 마늘 요것들이에요. 요것들이 여백이 타고 내려간 거죠.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휴면 상태에 있는 균의 활성화시켜서 그 균이 뿌리를 먹고 균이 먹고 난 다음에 꼼꼼한 냄새가 날 때 고자리 파리가 알을 같다. 그래서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은 마늘을 눕히고 심으라 그랬잖아요. 눕히고 심으면 어떻게 돼? 곰방대처럼 여기 요렇게 되겠죠. 여기 누가 있으니까 여기 순이 요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여백이 요렇게 되잖아요. 모양새는 마늘이 안 좋아도 옆으로 심어놓으면 가을 고자리 파리 없습니다. 위에 좀 자라면 바로 써버려요. 서든 말았던 가을에 고자리 파리 안 생겨요. 여기 털리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까지 물이 도달 못해. 이제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밝혀내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밝혀 써야 돼. 그래서 마늘 심을 때 복합 비료는 21-, 17-, 그 다음에 명품 300, 그 다음에 완효성, 코팅 비료, 요소 이래 있는데 한 번에 녹는 비료는 속효성, 복합 비료 속효성, 요소 속효성, 염화가리 속효성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녹는 거 있죠. 속효성. 그 다음에 완효성은 요소 비료, 요소만 코팅이 되는 완효성. 근데 완효성은 가격이 싼 거는 명품 300에 완효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요소 100개 중에 10개만 코팅해놨어요. 그럼 이건 속효성에 가까워요. 그럼 가격이 싸. 근데 24% 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완효성이. 그것들이 2만원 넘게 해요. 그러다 이게 키로당 1%에 1,000원씩 하더라고요. 1%에 완효성이. 그럼 24%면 코팅 양이면 24,0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명품 300은 30에 10에 8인데 이건 속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내 밭에 좀 가을에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요소 한 포, 명품 300 2포, 그럼 3포 들어가죠. 그럼 이래 이어갖고는 한 포가 0.8의 이식값이기 때문에 총 이식값은 3824 2.4 되면 안 죽는다. 괜찮다는 거죠. 그럼 더 일찍 심을 때는 비료 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비료 가스가. 더 일찍 심을 때는. 그럼 일찍 심을 때는 지금 심는 거는 세포에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러나 요것보다 더 빨리 심고 더 빨리 심는 제일 빨리 뭐 9월 20일 이때 심을 때는 요소 한 포, 명품 300 한 개나
요산포에 완성 두포나 잘 안 녹으니까 비료 가스 피해는 누가 일으키냐? 요소가 아모닉 가스 나와요. 그리고 뿌리 옆에 비료가 너무 많아도 또 죽어요. 그래서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심을 때는 비료 최대 쓰면 6포까지 쓰는 방법은 완효승이나 올코팅을 100평 6개 이었대.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돈이 적게 들인 방법은 적게 엮고 추비를 해야 됩니다. 속효성 비료가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 시값이 여름에는 1.8이 맥시멈이다. 제일 높은 수치다. 그럼 가을에는 2.5인데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되기 전에 심거든요. 그럼 이 시값이 한 2점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점대라는 거는 2포 반 정도, 속효성 2포 반 정도 해야 된다. 2포 반. 그리고 트랙터를 우리 로타리 치면 되는데 텃밭하는 사람은 비료를 많이 하면 요거만큼의 밭가리를 10cm 하고 비료를 100평당 2포 반은 2포 반이라는 건 한 포가 200g이기 때문에 2포 반인 것 같으면 500g입니다. 한 평에. 그럼 요만큼 10cm 가라가 500g 100평 치면 비료장이 일어나. 그럼 우리 트랙터는 요 정도 되거든. 깊이가 약 20cm 된다고. 20cm 로타리 친 거하고 10cm 친 거하고는 다르답니다. 텃밭하는 거. 그래서 비료를 쓸 때는 혼합 때는 깊이 양에 비례한다. 계절에 비례하고. 그 가스가 나오는 거는 요소가 가스 나오고 비료 전체가 농도가 높아서 뿌리가 죽는 거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올 심을 때 지금 가을에 심고 나서 이파리가 석장 이상이 되면 연면 시빌에서 올게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가을 날씨가 햇빛이 양이 작은 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좀 돌아는 것 같아요. 이 돌아볼 때 약간. 그러면 한 30년 전에 날씨로 바뀌었지. 옛날보다 많이 춥다. 날씨가. 그 강의를 9월 20일에 가을 날씨가 빨리 춥다고 강의를 했거든요. 가을 날씨가. 그래서 가을 날씨가 이래 추우면 30년 전에 우리 또랑이 꽁꽁 그랬지. 꽁꽁 그랬대. 동네 또랑이 꽁꽁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는 또랑이 안 울잖아요. 그 말은 날이 그만큼 햇볕이 이래 누우가 있는데 일어섰다는 게 약간. 그럼 지금 올해는 햇볕이 각도가 약간 더 누워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 이래 여름에 위에서 바로 부딪히고 가을 되면 이 내려가 이 누워 햇빛이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올게 가을이 돼 보니까 오후 서너 시 되면 막 해가 다 져버리죠. 작년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각도가 높고 구름이 많이 끼니까 마늘이 지금 우리 영천 지역의 마늘이 다른 지역도 역시 동일하지만은 잎이 희득거리가 힘이 없어. 영 힘이 없어.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만들어가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햇빛이 작으니까 빨아들이 가지고 수분을 날려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천 지역의 이식값은 작년이나 지금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마늘이 잎 길이도 자르고 가늘다. 그 몸푸가 안 굵어진다. 가을 되면 굵은 거는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이만한 거 있어. 그리고 작아도 새끼손가락 많은데 올해는 새끼손가락 요만한 게 적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더 많아요. 나무젓가락처럼 가는 것들이 있다. 나무젓가락처럼. 그러면 이런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그래서 계속 가을에도 현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황금을 원고에서는 연면십이 충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식값을 올려줘라. 그리고 겨울에 이중을 덮되 이중을 덮어도 비로 할 수 있는 뭔가 되면 구멍을 뚫든지 해가 비를 좀 해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비가 오다가 말다 해도 지금 요 정도 비로라도 지금 오는 게 비로 현상이 났다는 거죠. 요소 비로. 그래서 과거에 보다는 이제 우리가 저 많이 바뀐 것이 가을 추비도 하고 봄 추비도 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다. 이제는 마늘이나 양파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중 씌워놔도 또 먹고 비료 먹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을 추비는 많게는 전년도하고는 달리 올해는 100평에 한 포로에도 온도가 낮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안 돼.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비료를 먹고 거기 녹아 들어가는데 비가 작게 올 때 비료를 여기 해가 쿨로 돌리면 요만큼밖에 안 녹거든요. 그럼 뿌리가 사갖고 분소수 물 풀 때는 비료 100평에 한 포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쿨로 돌릴 때는 100평에 반 포 이상 하지 말아요. 쿨로 돌릴 때는. 쿨로 돌릴 때는 녹아 들어가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쿨로 그거 많이 돌려봐라. 아무리 돌려도 그 파보면 5cm, 10cm 거의 절대 안 내려가네. 안 내려가네. 그래서 쿨로 돌릴 때는 비료를 할 때 우리가 좀 네, 자주 비료를 자주 하고 그 소량 다해. 그 소량이라고 하는 것도 100평에 반포 정도는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것도 하고 나서 여기 요거만큼인데 또 여기에 더 가중해야 되느냐? 안 된다. 이거 최소한 한 보름 정도나 물을 흠뻑 더 주거나 해서 없애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비료를 줘도 그 암모니아트에서 질산대로 바뀌어가지고 척정되는 게 좀 더딥니다. 더디다. 더디기 때문에 네. 더디기 때문에 비료를 갖다가 줄 때 겨울에는 너무 자주 줘서는 안 된다. 비료를 겨울에 이제 그 우리 영천 지역에는 이제 두둑이 옛날보다도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농마늘 같은 좁아져서 그 흙골에 주면 돼요. 흙골에 주는 거는 100평에 한 포 줘도 돼. 아니 지금 시점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겨울이 아니고 겨울에도 줘놔도 허실보다 뭐 경제적 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천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비닐이 까는 걸 보면 창녕 지역에는 골로 까는데 영천 지역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뭐 비닐 이래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으로 십자가로. 예. 이제 지두둑이에 바로 요렇게. 그래 눈이 오면 부직포 위에 눈이 오면 눈 위에다가 비료 뿌리면 참 좋은데 눈이 오면 그렇죠. 우리가 그 망 넓이가 너무 늘어다 보니까 우리가 영천 지역에서는 망을 넓게 하다 보니까 겨울에 비료하기가 조금 뭐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뭐 계속 조금씩 해야 돼. 창녕 지역처럼 마늘이 10구멍 심고 1m 20이나 요래 까는 것들은 놀고래 하면 비료 다 먹어요. 놀고래. 그 놀고래 비료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가을에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 한 번,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를 쓰는데 얼음이 얼면 2리터에 설탕 5kg 더 놨다. 얼음이 얼면. 그 대신 얼음이 안 얼 때와 얼음 얼 때는 얼음이 안 얼 때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연면식 해주면 얼음이 얼 때는 10일에서 15일 간격 해주면 된다. 근데 우리 그 전에 이미 부직포 다 쓸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른 지역에 부직포 안 씌우는 데 안에서 연면십이 겨울 연면십이지 우리 지역에는 올해 작황이 이렇는데 부직포 안 씌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씌울 거예요. 그 대신 충분하게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에 지금 비가 뭐 한 5mm 10mm 올 것 같은데 이럴 때 비료를 했으면 참 가을 비료도 좋다는 거죠. 오늘 저 IC 옆에 오다가 그 큰 밭 거기는 요소 비료 알갱이 보이거든요. 그분은 정확하게 비료를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 덮어놓으면 병은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고자리 파리도 없고 이 파리가 부직포 눌러지 가지고 여백이 옆으로 타고 나가기 때문에 병이 안 생겨요. 벗기고 난 다음에 바로 병하죠. 물 푸나 마나 뭐 비료 없으면 병하는 거 똑같지 물 푼다고 병하네.
그럼 아침마다 시끄러 그랬는데 뭐 그건 와 또 안 하고 또 엉뚱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베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병을 안 할 거냐. 일단은 비료하고 물 퍼고 이식값 올려주고 그 기간에 만 이파리 일어서 버려요. 일어서 본다 카니. 일어서면 우리는 이제 요 물방울 타고 들어가는 게 안에 속으로 들어가. 쏙고갱이. 그 쏙고갱이 부직포나 우리가 저 비닐이 벗길 때 쏙고갱이가 물은 빼온 것도 간간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작은 것들은. 근데 그거는 그래 야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벗기고 나면 이제 더 이제 많아져요. 왜 그러냐? 비닐이가 안에서 물음병이 적고 부직포가 물음병 하기 더 개수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닐이는 그 물방울이 타고 한 개씩 여기 들어와. 위에 매진 물방울 한 개 타러 들어와. 그러면 여백이 들어온 걸 씻어내고 있어요. 여백을 묽게 해준다. 비닐은. 근데 부직포는 물방울 안 생기잖아요. 물방울 안 생기고 여기 자기가 토해낸 물방울이 요 입 속에 들어간 걸 씻어내지를 못해요. 안에 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방울이 이제 우리가 부직포 벗기고 나서 비료 해고 연면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요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잎이 두꺼워져야 되는. 잎이 두꺼워지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린에 칼라 쓸 때 연면십에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 설탕이 지가 먹고 바로 까매지니까 여백을 잘 안 매지. 그거 할 때 그 요소 섞으면 안 되고요. 그 이제 섞으면 다른 걸 빼야 돼. 한계가 있으니까. 이파리에는 견디는 힘이 한계 있다는 거. 배추 절일 때 소금 잠기면 펄펄 살아나죠. 그것처럼 연면시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농도가. 그래서 봄에 우리 큰 통에 뭐 한 100마리 요소 두 포포가 뭐 한다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4월 달인가 언젠가 창녕에서 그걸 해버렸어. 4월 말 돼서 비료 줄락하니 비는 안 오고 그거다가 통에 타가지고 좁히고 쿨러인 데는 물을 뿌리고 쿨러인 데는 물 안 뿌리고서 그 대가리가 마을 대가리에 태운다 녹아버렸어. 노랑노랑하니 비료가 요 배에 들어가갖고 이게 연면시비 농도를 더 높이면 죽습니다. 장애가 일어나 빳빳하게.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벗기고 난 다음에 마을 이중 뭐 부직포는 벗기고 난 다음에 바로 약치고 있죠. 근데 황금알롱구에서는 그 별로 그 약치는 또 뭐 영양제 한 번 더 치주고 비료 나면 된다 이러지 그 치료 소리 안 하거든요. 왜 안 했느냐? 결국에는 알고 보면 여기 타고낸 물방울이거든. 여백이거든. 그럼 배가 고파서 매진 물방울이 여기 끝에 마늘 잎 끝에 나온 거는 그럼 잎이 새까만 거는 아침에 가면 물방울이 없습니다. 요 끝에. 요 끝에 물방울 생긴 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벗기고 난 다음에 벗기기 전에 키 크고 괜찮은 것도 약간 병올 거는 이중 벗겼을 때 보면 약간 허옇습니다. 비료기가 없어가지고 허옇다. 그럼 요래 있던 게 타기를 쓴다니까.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래. 노현 때는 어른 것도 있고 그 일찍 뺏기 어른 것도 있는데 어른 것보다는 더 심한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누리팅팅한 게. 그 종자가 지금 그 청명하고 여도 많이 바뀌게 무균 종자 아십니까? 예. 그건 비료 좀 조금 하고 하지 말고 그건 아, 이거 무균 떨어지는 거. 예. 그럼 비료를 적게 할 겁니다. 예. 적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큽니다. 맞아, 무슨 어? 내만 그 말인데 예. 시간들이 참 공부해야 될 텐데 얼굴에 한 대 비료 좀 주고 이 하는 놈한테 농산물 법이고 뭐고 따라갖고 이게 약사는 놈한테 비료 정상적으로 줬고 아마를 주고 거야.
좀 많이 주면 물좀 많이 주면 되고. 되고 맞아도 되고 아니요. 적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적게 주면 되고. 물에 비료가 들어가서 이거만큼 녹았을 때 우리가 괜찮은 양만큼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비료를 갖다가 요 마늘 쬐깐 타고 비료를 주고 물을 조금 주면 그 비료 농도가 높아 죽어버려. 예, 그래서 양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죽어버리 비료 없고. 농사 잘하는 분들은 뿌리가 죽으면.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가보면 이파리 색깔을 잘 맞춥니다. 엽색 밭에 가보고 비료를 살금살금 다리고 요리요리 잘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마늘 뻥이 비료가 타고 내려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비료가 아니고 균이래. 균이 왜 들어가느냐? 지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음으로 들어간 거지. 그걸 먹고 요 안에 그 생장점 조직을 먹어본 거예요. 균이에요, 균. 근데 뻥마늘이 균인데 그러면 스펀지 마늘, 뻥마늘 이름이 많아. 그러면 그거 안 만드는 방법은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물로가 씻으면 없어요. 겁나는 병인데. 근데 겁나는데 방법은 다 말 좀 잡으면 돼. 끝났어. 근데 방법은 가르쳐 드렸는데 근데 그게 뻥마늘이 된 주 원인을 이제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마늘 재배 과정에서 더 다수화 가려고 하면 잎이 크면 뻥마늘이 잘 되는 게 물방울이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잎이 작으면 여기 작아요. 그럼 물방울이 작게 들어가. 그럼 단단해. 큰 게 약간 물러. 그러면 큰 게 바람 불면 이게 흔들흔들 많이 흔들거리죠. 그럼 물이 많이 빼입니다. 작은 거는 여기 단단해가지고 흔들어도 요 물방울이 적게 빼이 들어가. 그러면 이 언제까지 우리는 마늘 뻥마늘에서 시비를 할 거냐? 그죠? 그러면 마늘이 좋았는데 내가 뻥마늘 될 것 같다. 그럼 비료 주면서 아침에 가서 물을 뿌리고 씻어야 돼. 아침에 물 뿌려가지고 새벽에 이슬 요거 나오기 전에 지가 토해내기 전에 내가 물을 먼저 뿌려놔 보면 병 없어요. 요 안이 말랐다는 거 여기 마른 상태에서 여백이 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균이 따라 들어가죠. 근데 먼저 우리가 물을 뿌려가지고 물이 먼저 들어있으면 그 물방울 얻어 안에 균이 안 생겨. 근데 우리는 이제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 이제. 그래서 뻥마늘의 주 원인이 뭐냐? 결국엔 이식값이 낮아서 여백이 맺었다. 그러면 왜 이식값이 낮았느냐? 그 비료 적게 줬다. 근데 이식값이 얼정이 돼도 또 왜 뻥마늘이 생기느냐? 비가 한 3일 왔다. 그럼 비가 3일 오면 어떻게 돼요? 잎이 얇아졌어요. 잎이 얇아졌는데 하루 비가 이제 저녁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좀 맑았어요. 그럼 뿌리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기공을 닦고 양을 가져왔어요. 그럼 잎이 얇으니까 영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잎 당도가 없으니까. 그럼 뱉어버려요. 요것이 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고추 탄저병했던 농약을 냈다 치고 있거든요. 그 농약을 치나 아침마다 가서 4시, 5시 물을 2번 살짝살짝 뿌린 거랑 두 개 똑같다는 거예요. 씻어 뿌리니까. 그럼 균이 얘들은 씻어 뿌리면 행동을 못해요. 씻어 뿌리면. 그래. 깊이 심어버리면. 깊이 심는 거하고 뻥하고는 관계없어요. 뻥은 어쨌든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요 속에. 요리 들어갈 거니까. 깊이 심어도 여백이 들어간다. 그렇죠. 잠깐 이제 보세요. 하나 빼올게. 나는 속도로 돼. 속으로 타고 간다. 때야 정말 나는 오늘 마늘 뽑았다고 이 난리 났다. 한 개 뽑으면 되지. 자, 보면. 아만 불려봐. 저게 잠 뿌려, 뿌려. 아 그래 저기 여섯이다 여섯이 된다니까 이게. 그, 이제,
지금 하나 양분이가 아니잖아. 새로 굵는 거 아이가? 지금 마늘이 여기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아직 안 녹아 없어졌다. 이게 종구에 들어있는 걸 다 먹고 녹아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다 못 묻어. 그리고 요게 보면 배추하고 무하고 무름병 차이가 많거든. 다르거든요. 무는 이파리 열이 누가 있어. 그 물방울 요리 떨어져. 배추는 요리 들고 있잖아요. 그 배추가 무름병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무도 보면 이 대가리 좀 썩은 게 있죠. 그 물방울이 요리 들어온 거고 무가. 그리고 마늘이 가을에 요 물방울이 타고 요리 들어가면 뿌리가 썩어 꼼꼼한 냄새 나면 고자리파리. 근데 그 고자리파리는 잡아도 안 잡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잡았다고 이 마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갔구만 그럼. 아니요, 얘가 죽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백이 나와서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고자리편에 왔기 때문에 그 소용없어. 요 뿌리가 썩은 거는 마늘이 내년이 돼도 잠깐만 안 돼. 안 돼. 그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고자리파리약은 이미 고자리파리는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비료가 작아 여기서 자기가 뱉어낸 물방울이 타고 내려간 거거든. 여백이. 그럼 올해는 너무 마늘이 작아 고자리파리 요 뿌리 산 것도 없어. 타고 내려 물방울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원래 이 마늘이 잘된 편이거든. 예. 치고. 근데 이 문제만 지금 뽑아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 같으면 뿌리가 이만큼 길어. 저 지금 뿌리가. 장발이. 그 지금 장발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봐봐야 돼. 정확하게 보셨다고. 그리고 지금 온도가 낮아서 가을에 광합성을 적게 해서 이걸 못 녹이 못 돼. 작년 같은 저것도 다 묻었어. 이게 다 먹었지. 지금 보면 떠나가 발이 이런 거. 그렇지. 저걸 먹고 발이 커져 있어.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작년 같은 게 다 녹고 없어요. 몸통도 커지고 올해는 햇볕 양이 적어서 구름 끼고 햇볕 양이 작아서 얘가 광합성을 하고 대사장의 모대가 이걸 못 먹었어. 종구를 못 먹고 가 있다니까요. 근데 작년에는 이거 다 녹이 먹고 없어. 싹 다 녹이 먹고. 그럼 그만 커져 있는데 지금 보면 마늘이 빼빼해. 예, 바짝 몰랐다. 그 말은 광합성되는 햇볕 양이 부족해가지고 온도도 작년보다 낮고 대사장의 모델가 이걸 못 먹었어. 이걸 작년 같으면 싹 다 먹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먹었으면 이게 쭉 나가거든.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입도 길이가 그보다 배가 더 길어. 그렇죠. 작년 같으면 이게 지금 이파리가 이 정도 돼. 비료기가 아는 거는 몸이 통통해요. 그렇지. 2.0 이상 되는 거는 맞습니다. 몸이 통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값이 2.0이 되는 거는 그 온도가 낮아도 힘이 차고 예. 일정 공이 되는 거하고 힘이 배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튼튼하더라고요. 겨울에 그 흡수 시간이 작거든요. 왜? 날이 흐리고 흡수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값 올리거든요. 흡수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값 낮추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신 2점대 이상이 되는 거는 좋아. 예. 왜 그러냐? 너무 올려가지고 나빠지지 않는다. 올해. 왜? 온도가 낮았어. 광양이 부족해서 못 빨아들이는데 작게 빨아들이면 농도를 높게 먹어야 돼. 근데 작년 수준에 한 것 같으면 지금 영천에 만에 다 안 좋은 주 원인이 요겁니다. 온도 값이 낮아서 대사작용 하는 양이 폭이 적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물을 빨아들인 게 1을 빨아들이냐 2를 빨아들이냐 요 차이래요. 작년 같으면 하루에 2를 빨아들이는데 올해는 1밖에 못 빨아들여요. 그럼 1만큼 빨아들였으면 이식값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러면 잎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겨울에 이식값도 올리는 거거든요. 계산할 때 사계절 이식값이. 그래서 올해 지금 마늘이 올해 마늘은 고자리 무름병 된 게 많이 없어요. 요 밑에 뿌리가 적은 게. 왜 그러냐? 여기 가늘어 가지고 맺을 것도 없거든. 물방울 작게 나온다. 근데 요게 이제 겨울에 많이 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뺏기고 난 다음에 오는 병이 뭡니까? 무름병. 요 물방울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뺏기 쓰고 있을 때 여기 누가 있거든요. 그럼 물방울 안 타고 가. 근데 비닐이는 또 비닐에서 물방울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부직포는 물방울 안 타거든요. 그럼 부직포는 물음병이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예, 물방울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물방울이 자기가 들어간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비닐이는 여기서 물방울이 비닐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쉽게 나갔다는 거죠. 묽어졌다. 그 차이.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게 마늘이 이제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물방울이 요 알로 내려가면 마늘이 생길 때 흑색 근육병. 요 물방울 내려간 거죠. 흑색 근육병도. 요 물방울. 요 끝에 물방울이 맺는 이 시값은 1.5대 비료를 살짝 줘서 1.5 이상을 맞춰야 물방울이 잘 안 생겨가지고 뻥마늘이나 흑색 균역병이나 이런 게 안 생기더라는 거죠. 어릴 때는 흑식 썩병이고 좀 크면은 마늘 되고 그러네요. 비료대로. 뻥마늘은 요 안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어릴 때는 단단하기 때문에 요 밑으로 못 들어가. 요 안을 구조상 여기 단단하거든. 물이 몸베이 들어가. 요 안에 요거 모이 갖고 여기에 썩은 게 무름병. 물음병. 예, 무름병, 요 대가리면 썩는 무름병. 그 다음에 이게 마늘 거짓거 잘 됐다 하니 마늘 뒤에 고기 안 속이 뻣뻣하죠. 그게 요 잎이 크니까 여기 물방울이 안에 많이 보이죠.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빼이 들어가가지고 균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균이 요 안에 묵은 거죠. 그러면 그 균인데 그게 약으로 못 잡아요. 약으로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식값을 높여가지고 요 물방울 안 맺게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가지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쿨러 장치라고 전기 장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너른 면적이 되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단점은. 근데 물로 가지고 요 물방울이 생기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저녁에는 물 뿌리라. 저녁에 물 뿌려도 괜찮아요. 저녁에 물을 뿌리가 낮에 물이 없으니까 저녁에 물을 뿌리가 요 맹물을 채워나면, 여기다 맹물을 채워나면 여백이 들어가도 묽죠. 농도가 안 진하다는 거죠. 균형을 못 빼야 돼. 예? 균형을 못 빼야 돼. 아침이나 예. 저녁에 물 퍼지 새벽에 물 퍼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물방울이 있으면 안 생긴다는 거죠. 이제 답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충들을 우리가 무름병, 흑색균역병, 뻥마늘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녹병 하나 남았죠. 녹병. 그 녹병은 온도가 송화가루 나를 시점, 그 시점에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면서 그때 온도가 25도 됐을 때, 온도가 높아야 돼. 20도 이상 돼야 돼. 그러면서 비가 오다 말다 이럴 때, 그때 녹병균 자체가 포자가 날라서 안개 타고 와요. 안개 타고 와가지고 앉아. 소복. 녹병은 이쪽에 오고 저쪽에 안 오고 그렇거든.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지가 뚫고 들어가. 그래서 그 균 이름을 제가 동작균이라고 정했어. 날아올 때도 온도가 높을 때 25도에서 날아오고, 앉아서 지가 뚫고 들어가. 지 혼자서. 비동작균은 먹이를 주서 활성화돼서 먹는 거고, 그 동작균 녹병은 비 오고 난 뒤에 가서 떡볶이 땡겨보면 보여요. 약치면 잘 죽어. 동작균은. 녹병은 잘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 게 흑색 썩은병하고 무름병하고 이런 병이죠. 그래서 균을 잡을 거냐, 그 다음에 비료를 줘서 여백이 안 나오게 해서 병을 안 일으킬 거냐. 그래서 이 식감만 맞추면 된다. 과거에 제가 여기 비료가 들어가서 뻥마늘이 됐다 그랬는데, 비료는 세포가 죽었으면 죽었지 뻥마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몰랐다가 그때 잘못 박혔다, 송구스럽다 그랬는데, 뻥마늘은 결국에는 마늘이 큰 게 많이 생겨요. 마늘 좋은 게. 그럼 좋은 게 마늘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된 주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늘을 키울 때 봄에는 키를 작게 키우다가 마늘이 좀 크고 나서는 키를 키우자. 키를. 왜 키를 키우자 그러냐면, 키를 키우면 요 안에 물이 적게 고여요. 키를 키우면 마디를 약간 늘어뜨리면 요 안에 물이 적게 고여요. 마디를 요 마디를 늘어뜨린다. 절간과 절간 좁히면 물이 많이 고이겠죠.
그 절간을 약간 넓히면 물이 작게 고이는 장점도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 설탕량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 키 크면 뻥 없다 하면 가잖아요. 다. 그치. 키가 커야 뻥 없다 하거든. 예, 그래서 요 절간을 좀 늘어뜨리자면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설탕을 빼버리자는 거죠. 설탕을 빼버리면 그 연면십이 그린이나 칼라 쓰고 설탕을 빼버리면 이게 마디가 늘어져요. 설탕을 대치마에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설탕 많이 절간이 높으면 손해라. 알려. 피 때문에 힘들지 뭐 높게 할 필요 뭐 있노? 키 크면 아니요, 키를 약간 키우자는 뜻이거든요. 명님 들어보이세요. 키 크면 뻥마늘이 안 나온다는 말은 이 객ገብ이 양이 적어서 물이 작게 고여요. 여기 물이 많이 고이는 건 키를 낮추면 안에 물이 많이 고여요. 이파리가. 아, 사이가 깊어지니까. 예, 그렇죠. 여기 깊어. 이게 많은데 키를 키워버리면 여기 늘어져가지고 요 구멍이 작아요. 물 고이는 면적이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설탕량을 줄여버리면 키가 늘어지거든요. 근데 그 양이 우리가 겨울에는 설탕 쓰고 겨울에 키울 필요 없어. 가을 겨울에 작아야 돼. 그럼 봄 3월달 4월달 될 때부터 키를 키워야 돼. 그럼 뻥마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설탕량을 줄여야 돼. 1kg 때나 낮춰버려야 돼. 3kg가 아니고 1kg 낮춰버려. 3kg가 아니고 1kg. 1kg 낮춰버려야 돼. 그럼 낮춰버리면 키가 커버려요. 마디가 절간이 늘어지는 순간에 안에 물이 적게 고여요. 그럼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양이 적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그리고 키를 약간 키우면 또 가늘어져요. 위에가. 밑에는 굵고 위에가 약간 이렇게 돼. 피라미식으로 쑥 가늘어져요. 키가 작아지면 같이 굵고 이래. 직각으로 이래 돼요. 키를 키우면 이렇게 좁히다게 돼요. 그러면 요 안에 고이는 옆 개수가 줄어서 그 물이 고이는 양이 적다는 거죠. 그게 그러려면 3월 말이 지나야 되겠네요. 3월 그때. 말 전에는 대구이가 땅땅해갖고 그렇죠. 그때는 관계 괜찮아요. 없으니까. 예, 그때 3월 달부터 설탕을 빼거나 1kg 낮춰버려. 3월 말부터. 3월 말 지나고 나서 예, 3월 말부터. 예, 4월 초부터는 설탕량을 안 쓰거나 설탕도 상당히 좋은 영양소이긴 하나 요런 단점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우리 농가에서 이 식값 못 맞춰도 장이 없는 방법을 마늘 몸통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변경시키자는 거죠. 이 식값만 계속 맞추면 관계 없는데 그런데 그 이 식값을 맞춰도 비가 오고 잘못되는 경우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3월 말 4월 초 돼서부터는 설탕량을 물 500에 1kg를 쓰거나 물 20리터에 40g 물 500에 1kg 그렇지 않으면 뭐 안 쓰거나 더 낮추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간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절간을 빼면 단점은 있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뻥마늘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예요. 예. 마늘을 캐갖고 이래 까보면은 말이다. 요게 지금 이거 마늘을 깠다고 생각하면은 요게 중간에 자라다가 말았어요. 예. 이게 마늘이 한 뿌리 속에도 이게 자라다가 말아본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자, 자라다가 중간에 말아본 게 있어요. 물론 섭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껍데기 네. 까보면은 크다가 말아본 게 있어요. 요게 크다가 말한 게 비료가 베이 들어간 게 일부 있고, 예. 비료가 베이 들어간 게, 질소 뭐 비료가 베이 들어가 갖고 여기 상하는 게 있고, 뻥마늘이 되는 거는 균이거든요. 얘가 반주 멀컹하게 크는 거 있죠? 그건 뻥마늘 종류입니다. 12개가 떡이 12개 같으면 한두 개가 버는 게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12개 떡에 거기 10개 괜찮고 물컹하거든요, 약간. 2개. 아니요. 딴- 단단하면서도 크다가 말았다. 단단한 거는 비료. 단단한 거는 비료. 여기 크다가 멀컹하고 마늘 껍질이 탁 붙어가 마늘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멀컹한 거는 뻥마늘, 여백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류시켜야 되거든요. 크기는 잘 크고 여기 무균 사왔는 거 그 말이야. 야문 거는 사왔는 거와 야문 거는 비료가 요 사이 들어가 갖고 생장 때문에 장애 준 거고, 비료가 비료가 마늘 몸통을 쪼개 보면 요 안을 쪼개 보면 어떤 거는 비료가 빼이 들어갔거나 힘들면 안이 쪼개 보면 붉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붉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붉은 자리가 여백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비료가 빼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녕에서 마늘 4월 말 정도 돼서 마늘밭에다가 요소 비료를 연매식. 예, 그 2톤 예. 그 100마리 그거다가 요소를 몇 프로 부어가지고 좁힌 거예요. 그냥 그 좁혀서 그냥 약으로 좁히고 여기 비료가 타고 들어가 요 마늘 대가리가 튀었는데 노란이 녹아붙거든 여기. 그게 예 여기 생장점이 녹아고 마늘이 단단한 거는 균이 아니다. 마늘이 멀컹한 거는 무조건 균이다. 균이 그 비료가 장애를 줬다고 해서 그 극복하면 마늘이 단단하게 되는데 여백이 들어가 가지고 그 비동작균 썩은병 균이 들어가 된 거는 한두 알이 멀컹멀컹해. 멀컹멀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한 가지 밝혀드린 거는 4월 달부터 3월 말 지나서 4월 달부터 키를 약간 키우자. 키를 그러면 우리가 뻥마늘을 줄일 수 있다. 뻥마늘을 그리고 이식값이 높으면 또 마늘 키가 잘 안 커요. 이식값 높으면 그러나 설탕량도 줄이면 키가 또 정상으로 커지거든요. 그럼 마늘이 마디 절간이 우리가 몇 센치가 좋다는 게 겨울이나 봄에는 딱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안 늘리게 제일 좋아. 그러나 4월달 이후에는 절간을 약간 키워보면 여백이 고이는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뻥마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그런데 핀 마늘에서는 뭔가 정상적인데 마늘이 깠을 때 쪽에 어쩌다 보면은 한두 개씩 방금 이야기 그치 물컹한 거는 물컹한 거는 균이고 여기 여백 크다가 마늘 단단한데 크다가 중간에 없다가 안 크다가 말아. 그게 한쪽 속에 핀 마늘은 괜찮은데 그렇지. 알 깠을 때. 알 깠을 때 지금 요게 반지만 자라갖고 있다니까 단단한데도. 예, 그거는 여기 앉아 썩었는 건 균이고 아니 그거는 이만큼 썩었는 거는 비료가 타고 들어갔는데 아니 크다가 뭉큰 게 있어. 대가리 녹아가지고 그래, 그거는 형이 우리 무용 갖고 왔는 거 근데 다 썩은 거 꽂아내는 거 있죠 한 톨에 보통 2개, 3개씩 완전히 썩은 거 있죠 그거는 이건 균이라니까 그거는 무름병. 그게 늦게 우리가 형님 이야기 작년에 방금 요 대가리가 약간 말라붙으면 다못 크고 이만큼 길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잖아 썩지는 않았는데 없어지는 거는 비료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늦게 연면시 물품에서 꿀러에다가 비료물 넣어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좀 늦게 그쵸 비료를 넣을 때 쿨러에 비료를 넣거나 할 때는 좀 과하게 넣었어.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물을 퍼가지고 잎집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먼저 채워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너무 과했어. 과하면 안 돼. 아니 양을 많이 넣고 아니 근데 비료를 많이 없다. 뒷물 푸주면 괜찮아요. 뒷물을 다시 자 우리 쿨러에 비료를 넣고 싶다. 괜찮습니다.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단 조건이 물을 먼저 퍼고 그 다음에 비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뒷물을 퍼갖고 요 안에 있는 그 비료를 또 씻어내야 돼요. 처음에 먼저 맹물이 들어가고 요 안에 들어가. 그럼 비료물이 들어가도 안에 못 들어가. 먼저 맹물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또 뒷물을 갖다 맹물을 좀 퍼가 요 안에 있는 거 씻어내면 돼.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없어요. 오늘 예. 하기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고 중요한 거는 비료를 그때 물비료를 그 쿨러 얘가 돌릴 때 예. 비료 양을 많이 엮었다니까 많이 엮은 뿌리가 가고 이 뿌리 자체가 예. 그러면 요새 냄새 아니 나중에 보이기를 꼭 보이기를 꼭 탄 냄새 맡아보 비료 냄새 요새 냄새 그 맞습니다. 정확한데 많이하고 물을 좀 많이 퍼. 그치. 아무거나 안 돼. 너무 많이 엮어. 그게 비료가 여기 10분씩 갖다 엮어. 2시간, 아니. 3시간 퍼도 그러면 안 돼. 2시간, 3시간 이게 많이 비하야 안 돼. 그러니까 뿌리가 가쁘더라고요. 그 쿨러 가지고 비료 먹는 양은 100팩당
10kg를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근데 평당 10kg. 예, 100평당 10kg면 근데 우리가 쓴 거는 100평당 한 포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쿨러가. 100평 쿨러가 물이 비 나가는 게 아무리 많이 뿌려도 쿨러 많이 안 삐요. 분소수는 물이 많이 비긴 한 번에 푹 모이는데 쿨러는 비료노가 먼저 들어가고 난다 물을 자꾸 뿌린다 그 비료가 희석이 안 돼. 그래서 쿨러가 할 때 녹일 때는 비료를 100평당 최대가 10kg 보고 100평당 10kg. 그 다음에 분소수 비료 뿌리라고 확 뿌릴 때는 분소수 그건 확 녹아보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거 괜찮아. 그래서 비료를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성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이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전파되는 게 빠릅니다. 이제 영천에도 비료 뿌리 가지고 뭐 한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개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좋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가 잘못되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영천이 피해가 제일 많은 게 뻥마늘하고 봄 무름병. 그 봄 무름병은 비료 부족에서 온 거다. 그것도 비료 부족에서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러면 막으려고 그런 것도 며칠만 계속 약을 치우셔야 돼요. 그럼 요 잎 속에 들어있는 물 안에 농약이 들어있어요. 계속 요 안에 어떻게 농약을 계속 채우냐고. 요 물방울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요 김 회장이면 우리 맹장님까지 척정기를 이 시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 일찍이 뭐 우리 영천에는 눈이 안 오는데 그 서산에 가면 겨울에 눈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100평에 2포를 해도 괜찮아요. 최고 100평에 3포까지 했거든요. 한 번에 눈이 이만큼 한 뼘 왔단 말이에요. 20cm. 그 100평에 3포 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눈이 녹으면서 녹화가 계속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100평에 2포만 뿌려도 다 죽고 그 100평에 한 포 뿌려도 잘못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서산의 쪽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평에 2포, 3포 뿌려가 마늘에 얼마큼 구울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3포 뿌려도 얼마큼 구울까. 예, 그래 했을 때 한 10kg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이제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100평에 비료를 한 10포까지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신고 캘 때까지 100평당 10포를 안 준다는 거죠. 10포를 미기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합성해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물과 싸움, 물싸움, 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밭에서 물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니? 쿨러 시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9월 20날 사무실 강의 때 발표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내용이에요. 사과에 농약, 살균제 하나도 필요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 영천에 심어놓은 자두, 복숭, 농약이 한 톨도 필요 없는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초저녁에 물을 뿌리면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이렇게 뿌리면 초저녁에 물 뿌린 거는 벌레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 새벽에 4시, 5시 물 뿌린 거는 뭐가 없어집니까? 균이 없어져 버려요. 여백을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법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어렵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 무름병 하루 만에 올 수 없어요. 이틀 물고기 가도 무름병이 안 옵니다. 3일에 한 번 정도만 밤이든 낮이든 물을 뿌리면 무름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녁에 뿌려서 미리 그 전날에 온 거를 씻어내고 그럼
집에 여기 맹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새벽에 이슬 맺어도 여기에 맹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결국엔 물이 있는 기간이 적어지죠. 여백, 아미노산 단백질 여기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주업이 영천에서는 마늘을 갖다가 팽당 8kg를 캐를 거냐 10kg를 캐를 거냐. 그러면 8kg를 캤을 때 우리는 몇 평을 농사 지어야 돼요? 소득이 맞고 10kg를 캤을 때 우리는 몇 평 농사 지어도 맞다 이거죠. 그러면 3,000평을 10kg를 캐면 그러면 평당 우리는 4kg 들고 6kg가 남아요. 6kg. 그런데 5,000평을 농사 지어 가지고 8kg 넣으면 그럼 4kg밖에 안 돼요. 그럼 어느 게 소득이 높냐는 거죠. 어느 게. 그럼 앞으로 경영을 할 때 많이 농사 지어도 결국에는 남 다 갈라주고 내 몫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집중해서 이 마늘이 한 톨 크기가 100g대를 만들 거냐 200g 만들 거냐. 그럼 마늘도 이제 단감처럼 뭐 200g 300g 만들지.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자꾸 더 들어가면서 면적을 늘릴 거냐. 그러면 2,000평 3,000평씩 팽수를 줄이고 한 톨 크기로 늘릴 거냐 이 차이를.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비료를 먹이는 방법과 우리가 이제 제일 대두되는 게 수울케 하면서 뻥만을 없애자. 그럼 3일에 한 번씩 물 뿌리면 병 없더라는 거죠. 3일에 한 번씩. 그럼 3일에 한 번씩 물 뿌리면 언제 뿌릴 거냐? 저녁에 뿌리면 된다. 저녁답에. 그럼 그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느냐? 많이 안 뿌려야 된다. 10분만 뿌려도 요 안에 물 들어간다. 지가 이파리가 다 데리고 들어가니까.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뻥마늘 문제. 그 다음에 비료를 우리가 두둑 넓이를 좁히자. 절대적인 겁니다. 앞으로 마늘 넉 줄 이상 절대 심지 마자. 두둑 좁혀가지고. 그런데 12줄 심어요 지금. 10줄도 그거 부자 됐습니까? 좁다고. 부자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되면 많이 자꾸 내면 그랑 많으면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빈땅이 많아. 옛날에는 접으로 팔 때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마늘 큰 거는 한 톨이 200g 넘게 나옵니다. 200g 말려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늘 한 톨 무게가 얼마냐고요? 2개 보타이 한 톨이에요. 인건비 다 주고 나중에 내 몫이 없어요. 고를 좁혀나면 헛골에다 비료 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헛골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마늘 두둑 좁게 만들어서 4폭 이상 심지 마자. 내 폭이. 4개만 심으라. 고랑 단해고 많이 심으면 아닙니다. 전부 5개나 5개. 6개. 5개, 6개. 그 기계를 전부 쫙 해가. 지금 12줄이지. 그걸 전부 5줄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방법으로 가면 씨값 많이 들어 마늘 한 개 몇 그램 나가는 거예요. 평균 무게가. 우리가 한 방에 몇 개 들어갑니까? 100g 안 나간다. 아무 거야. 100g 나가면 또 200개 하면 한 10g, 60g. 10g. 아니 우리가 한 70g 나가. 50g 나갈게. 5, 60g. 그러면 반만 심어도 돼. 5, 60g에서 그러면 70g. 한 개. 여기에 땅이에요. 자, 어떤 데는 모래땅이고 어떤 데는 전부 뒷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많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무조건 뿌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밤마다 야,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살짝 조절해야 되고, 예, 그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 지금 우리가 지금 100g 이상 되는 게 몇 프로냐는 거죠. 100g 이상 얼마 안 돼요, 여기. 그럼 100g 이상 안 된다면 우리가 심는 방법을 내가 모래땅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많이 심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찰진 땅, 점질 땅, 중점질 땅 좋은 자리는 모래땅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두둑을 넉 줄만 만들죠. 더 좁히죠.
기계 작업하고 더 좁히고 우리는 앞으로의 마늘을 200g 목표로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지. 언제까지 지금 50g 뭐 50g 몇십 g 사가지고 한 망에다가 뭐 몇백 개 씌워주면 그 인건비하고 마늘 종잣값 어디 가요? 근데 종자 따라 또 차이 많이 나요. 맞아요. 종자. 예. 종자에 따라 불러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종자는 올해 제일 좀 올해 텃밭에 뭐 우리가 심는 게 한 3년씩 일하면 안 돼. 해전 바꿔보면 이래야 돼. 그리고 굵은 심어야 되고. 예. 종자도 이제 그렇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그 대표님처럼 우리 황금알 농법 하고 나서 살충제 살균제를 안 해요. 예. 저는 이제 올해 2년째 안 했는데 원래도 안 했어요. 예. 그것만 해도 인건비하고 돈하고 지금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단계 위에 걸 지금 가리키는데 얘를 이제 조금 이제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저 말을 들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뭐 2개 못해도 1개보다 작은 걸 갖다가 왜 그리 자꾸 일만 하고 있냐고. 중국에 가보세요. 정부는 들었을 거예요. 2줄 심어요. 2줄. 양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도 뭔 양이 있노? 그런데 우리가 마늘 종자대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거꾸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평당 몇 킬로 나옵니까? 그 작년에 평균 몇 킬로 나왔죠 우리 영천에? 한 7kg 원래 우리는 6kg도 안 나와나. 그 6킬로 원래는 냉해 때문에 5월 20일까지 계속 20도 이하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고 여기요 우리 화산은 예. 그 대표님 아셔야 되는 화산 바람처럼 흰 데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지금 803에서 내리 바람이야. 봄에 계속 불이 제끼거든. 네. 그러면 온도가 낮아서 이 성장이 잘 안 돼요. 이 식물 자체가. 예. 그래서 자연이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애는 생산이 좀 되고 좀 낮게 되고 원래처럼 보면 계속 5월 20일까지 계속 뭐 20도 뭐 24도 미만 25도 미만 이러고 거의 생산이 거의야. 아 지금 우리가 그 저 올게 기온 빼고 때문에 예. 한 말했어. 전년도에 우리가 몇 킬로 나왔냐는 거죠. 전년도에는 한 7kg 나왔는데 자. 전년도에는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12구, 예. 19, 이래 하거든요. 예. 그러면 19짜리가 이제 강력 종자비 제끼 들고 수확량은 정상적으로 12구보다 나온다고 좀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이제 옛날보다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안 들어도 예. 그러면은 19짜리 이거를 내가 밥 포전을 많이 사러 다녀. 많이 예. 사. 예. 고온 버튼 해갖고 예. 서산까지 예. 밥 포전을 많이 사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다 해도 구가 적게 꽂히는 거는 양이 굵다시 이거 살 때는 속기 좋은데 시퍼리고 수확량이 나아지시 개가 딱 말라가 우리 개근이잖아. 이거 키로를 파니까 무조건 수량이 적게 나와. 킬로.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종자가 100개를 딱 뽑으면 100%가 딱 되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어. 똑같고요. 똑같이 있어가지고 10개가 다 나오면 2년 또 뒤지는 거 있고. 이 외국에도 생각하면 어떤 10개 한 개 받아보면 이거 9개 또 하다 하나 죽으면 8개고 이게 빠져가 있다만 굵었구나 하면 그렇지도 않아 된 말이야. 어느 성근이를 딱 굵으면 이것도 심하야. 그거 안 굵는 거는 바로 기온이 낮다. 이거 장사를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굳이 12구를 순가 그럼 모델이질 안 해. 예. 이제 12구를 순가가 아무리 죽어도 10개인데 이 보통 이 외국인들 순가노 예. 그러면 이게 10개 숨는 게 따지자면 100%가 되는 거야. 이거는 100% 되는데 이건 80% 70%밖에 안 되는 거야. 10구짜리가. 그래 했을 때 평당 몇 킬로 나오냐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안 막가 또 보통 해보니까 7.2kg 이래 나오더라고. 7.2kg. 몇천 명 이럴 수 없는데. 예. 그럼 잘 찍는 게야 이거. 그걸 7kg만 다 내가 찍는 거야. 관리를 많이 못한다. 뭐 하나 주방 주방사가 예. 그래서 작년에 잘 찐다 해도 예.
창녕에 보면 그 보면 좋아요. 포전을 살 때 그 8, 9, 20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럼 포전을 사가 우리 생통을 말라가 생통을 또 많이 갖고 오잖아. 예. 포전을 사면 8kg밖에 안 나와. 생통. 생통 생통 8kg 나오면 말라보면 그죠? 뭐 생통 6kg 8kg. 정도밖에 안 되죠. 올 같은 경우에는 8kg 안 나오는 게 천지라서. 아, 맞아. 그래. 그러면은 괜찮다 이게 비용 시도가 때문에. 이렇게 사면은 또 어떤 거는 9kg, 생통 9kg 이런 나오고 이런 게 생통 10kg가 이상 나와야 되거든 원래. 이 다들 포전을 살 그냥 때. 크게 하신다 되게. 그리고 저 공기 아무리 잘 때도 이 종자를 공전 정도로 그 장계가 12월 달부터 밭대기 다 팔아버렸죠. 예. 12월, 2월 달까지 100% 팔았고 거의 자기 뽑는 거 없이 아무리 생통을 내가 일모자로 좋은 거 사도 생통이 7kg. 그때까지 사보면 그 이제 그래가 말라가 5kg 못 사. 아, 그 말라가 건조기가 5kg. 그 제가 그 이때까지 강의해줘 저 공에 가서 강의를 해줬어요. 난 한 번에 6kg 이상 안 나오더라. 비료 내포. 비료를 내포밖에 안 써요. 내포를 쓰면 한 포당 1.5kg. 이게 1.5kg. 안 써요. 예? 쓰라키다. 아니 그 밭대기 거래하는 지역 가면 안 써. 밭대기 거래하는 지역 저 전국을 다녀보면 안 써. 투자를 안 해요. 안 해. 맞습니다. 팔아보면 뭐 팔아보면 땡이득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 결국엔 당신 발등 찍는 거다. 하지 마라. 비료 더 주면 장사는 돈 더 준다.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요. 비료를 갖다가 1.5kg 저 내포밖에 안 써요. 그러면 6kg밖에 안 나와. 1.5kg니까 말이면 그 아무리 잘라도 그 이하예요. 팔 쳐먹고. 예, 그러면 그 저쪽에서 개수로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도 엄청 심어요. 그 공에 가보면 뭐 비닐도 뭐 넓적하게 깔아가지고 그런 건 오히려 그런 거 수많은 예. 거는 키로가 좀 더 나와. 예. 어찌됐든 작기나 말기나. 작기나 말기나 이 개수가 13구, 1수 보고 예. 이러거든. 그런 거를 사면은 키로가 1kg씩 더 나오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수많은 건 시프레도. 예, 그래서 거기도 강의를 해줬는데 제가 사다 주면 답이 나왔네. 사다 주잖아 산인이. 예. 좀 하라고. 사다 주면 예를 들어 10바로 사다 주면 9부에 8 저쪽 뒤에 감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공에서 강의를 해줬는데 공에 마늘 심는 분들이 1년 농사지면 내포입니다. 예, 영천에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옛날에 영천도 거의 내포였어요. 예, 늘은 이제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100평에 내고. 예, 강원도에 서춘천에 들어가서 강의할 때 100평에 저 대표님은 6포 이상 해야 9kg, 10kg 나온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해줄 때 농민들이 감자 100평당 평당 10kg 쭉쭉 해요. 그 여러분들이 비료를 적게서 그렇다. 비료를 세포 내포 쓰기 때문에 그렇다. 비료를 7포를 써라. 100평당. 그러면 25kg를 캘 것이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입을 딱 닫아버려. 100평당 심을 때 감자를 갖다가 비료를 5포 줘라. 요수 1포, 21-2포, 완효성 2포, 5포 엮고 심으면 감자 안 죽는다. 세 사람이 따라 했거든요. 최대 23kg 나와요. 그 지금은 이제 25kg까지 캔다니까. 그 다음에 배추 기술은 제가 못 가르쳐 줬어. 그 배추 오리 다 주고. 감자는 수월잖아요. 처음에 해보면 끝 땡아요. 아니. 마늘은 안 그렇잖아요. 감자도 이제 그분들이 여름에 가보면 추비 골추비 해요. 그리고 이식값을 2점대 넣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니래. 근데 마늘 하는 분들은 마늘이 힘들다 그러고 감자 하는 데 가면 감자 힘들다 그러고 제주도 가면 밀가루 놈도 힘들다 그러고. 근데 그런데 가르쳐서 제가 변화를 준 데가 조금 다 이렇게 놨는데 영천의 마늘이 왜 거기서 거기 되냐면 이게 그 정상적으로 비료를 먹고 하는 일이 한 프로 먹으면 평당 1.5kg 늘어나요. 그럼 평당 200g 비료를 주니까 1.5kg씩 늘어나고 감자는 3.5kg 늘어나고
양파는 8kg씩 늘어나. 그래서 양파는 한 100평당 심어서 캘 때까지 한 8포 주면 되고, 마늘은 최대 10포까지 써라. 우비로. 밑비로 우비로 합해서. 포함해서 합해서. 100평당 10포. 그래야만이 돈이 되더라. 평당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돈을 못 버느냐. 250, 예. 2,500원인데 그 우리가 지금 씨가 빠진 마늘 하는 거나, 예, 여기다가 고추 한 3,000평만 심은 것도 한 몇 억씩 나오는데, 고추 심어가지고 용역부지가 따도 순수익이 1억씩 떨어질 건데, 마늘 심어가지고 몇천 평 하는데 순수익이 내한테 1억이 안 남아요. 경영비 들고.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안동 가서 마늘, 고추를 가르쳐 줄 때, 비록 계속 주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고추가 평당 5건 나오면 마늘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영천에 이 밭이 좋은 거 많아. 논떼기들도. 그런데 마늘을 교육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그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신시 한탄하지 말고, 밭이 펀펀하면 양 안 나온다. 두둑 좀 높게 하고, 개수 줄이자, 이제. 누군가 해야 될 일. 언제까지 콩콩 꼽을 거냐? 언제까지? 과학적으로 해서 크고 주먹띠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은 상품으로, 깐마늘 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큼직큼직하게. 씨앗값만 많이 들면 계속 인건비만 더 들이고 있다. 개수만 늘리고 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마늘이 작년에도 100평당 비료 몇 포 이상 쓰게 했을 때 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늘 캘 때 대가리 갈아엎은 거 있잖아요. 그 양 안 나오더라는 거죠. 마늘이 이게 마르면서 이게 잘 커요. 아, 대가리 비쁜 거. 예, 대가리 비빔 양 안 나옵니다. 쫑친데 그 위에 잘라보고. 예, 기계 난리 뿌면 평당 1kg 이상 도망가 보여. 우리 뽑아가지고 한 3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주일 이상 이것도 말라보이. 이제 우리는 가공을 많이 하니까 일주일 이상 말라보이. 그 노른자하고 많이 익어가 나왔기 때문에. 햇빛에 익어보면. 그리고 이 날개를 덮어놔도 비 갔다가 보면 익었고 희한한 요 비닐을 다르가 놔놔도 예. 비가 안 오면은 괜찮은데. 일주일 내긴 하나도 괜찮은데 비 갔다 중간에 한번 와보면 덮어놔는 것도 밑에서 풍기에 덮어 습기 밑에 위에서 더위가 올라오고 그게 옛날에 우리 바다리 소풀 한짐 지가 아니고 어르신 내리가 탁탁 포개잖아요. 이 포개 그 지게 하나 덮거든. 이 뜸살이 덮은다. 맞습니다. 덮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사일만 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영천 마늘이 변해야만이 기계 작업 더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도 이제 마늘 기계로 심고 있어. 칼집 비닐을 갖고 그게 빼올리는 양이 적거든요. 찐으로 그거 될까? 예, 그래서 제주도 이제 지금 이게 지시가 해야 되니까. 잘 찌나도 잘 찌나도 캘때 수확기를 딱 3사일만 놓쳐. 그래, 지시간에. 꿀다 만들어도 못 캐고. 심는 거는 괜찮은데 이 기간만 캐는 거는 일주일 내로 끝다 다 해야 캐야 돼. 그래서 이거 아는 거다 해야 된다. 하느라고 동업을 하면 이건 기념.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다 풀어놓을 거거든요. 마늘을 왜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항시 실패를 했느냐? 그러면 이 잎이 요 껍질 한 개 한 개 잡고 있는데 대가리 칩 보면 이 껍질이 다 죽어버려요. 녹아본다. 대가리 칩 가지고 비 며칠 맞춰가 캐면 다 녹아 퍼지버려. 예. 그래서 우리 영천에서는 이거 치는 사람 많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녕 쪽에나 지금 좀 치고 있거든요. 치고 있으면 평당 1kg씩 2kg 없어져요. 이 잘라보는 순간에 여기 있는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뽑아놨을 때 구가 크는 게 양파, 마늘. 이걸 뽑아놓으면 잘 큰다니까요. 쑥쑥 큰다니까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가서 마늘이 이게 여기 하나의 통이 되지, 여기 되지. 그전에는 이 자체가 겹겹입니다. 요 알이 겹겹인데 마지막에 딱 달라붙어버려요. 하나로 돼버거든요. 그래서 이 팔에 있는 것도 영향이 내려 이 커버린다니까요. 그래 옛날에는 예. 요시 시험에 맞아요. 그러니까 다라메지. 좀 일찍 해라. 그 양 확실히 예. 무게가 많이 나가. 그래서 다라메 놓으면 그 키로 더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 작업한다 계속 대가리 날리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날씨에 이제 많이 캐다 보니 그 방법은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이제 일을 줄으려고. 예. 그래서 우리 예. 우리 그 생통을 위해서 기계다 이 상인들도 많이 그러거든. 예. 그 공장 안 하고 다른 나들 많이 있거든. 그 기계로 이돌 잘라가. 예. 얘가 생통을 이 세계는 3일 안 말르고 생마늘 넣어요. 키로로 팔아먹게 그냥 얘가 하루 종 내가 막대기가 살았거든. 우리같이 밭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런 물건 안 산다. 그렇죠. 그 사람 또 거기 사요. 예, 그렇지. 마늘이 앞으로 이제 부끄러운 느낌이 와요. 그 기계 작업 하더라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변화를 줄 건데 낮게 자를 게 아니고 높게 잘라 가지고 줄기에는 좀 내리고로. 그래 따라 보면 어떤 보면 가공에 가. 아니 아니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정도 높게 잘라나면 이제 가위질 할 수 있으니까. 가위질 안 하기 위해서. 그래 그걸 했는데 그 키로 수가 너무 많이 없어져. 생산량이. 그래서 마늘 되게 이상하더라고. 우리 그 공장 직원들 내 섬에 그 금산 섬에 거기서 일을 하고 공으로 풍양 쪽에 근로 이제 마늘 많이 사. 예, 풍양 쪽, 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늘을 해놓고 그큰 밭에 그 지랄한 우리 직원들도 모르죠. 공장 직원들도 그래 좀 치워봐야 나는데 우리 집 사람도 몰라 이거 시킬 줄 모르지. 지는 저쪽 지원처가 좀 치워왔는데 공장 직원들이 있으면 한 놈의 새끼가 마늘이 많이 컸다 이 말이야. 예. 지금 아까 손에 쥐는 거 예. 한 망을 비법. 똥칠 때 완전히 막 배패질 하듯이 한 망 다 해요. 예. 똥을 치는 게 아니고 예. 사고 째로 한 망 그래 본데 이제 똥 치고 이제 켤 때까지 있어야 될까. 저건 반을 뿌리 싶었는데 그 웃기는 캘때 옆에 가고 구가 똑같아요. 똥 칠 때 이 무사고 이거 위에- 반 이상이 다 쳤거든요. 위에 쳤는 게 예. 위에 이제 그래 아까 그랬지. 예. 만약 이품 거의 다 쳤고 예. 대패졌다. 그게 왜 물고보다 그게 예. 희한한 게. 그게 여기에 있는 게 많이 내려가서 그래. 그렇게 이제 그 입사하고 그 긴기 머리에 쪽마요 하나 딱 쓴다 이거. 예. 고래 안 치고 그래 한놈 따서기만. 대패치를 기계로 가서 예, 저기로 유튜브에 뭘 그러네. 시리 그래가 처음부터 되더라 이 말. 예, 맞습니다. 그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내놓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방법은 방금 한 그 내용대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그 마늘 작업 기간을 늘리려면 이걸 놔주면 지가 행동해요. 요만큼 잘라보고 조그만한 게 확 잘라버리면 좀 빨리 캘 수 있죠. 조금 빨리도 캘 수가 있고 그럼 요게 안 망가져요. 수명이 길어져 버려요. 그 지금 이거 나는 거 마늘 조금만 딱 잘란 거하고 이걸 갖다 대가리 이걸 많이 비쁜 거하고 비쁘고 조금 남기는 거하고 그러면 요게 수명이 길다고요. 대가 엎어지지 않겠네요. 대가 질기다고. 좀 오래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가 좀칠때 되면 예. 좀 치고 한 보름 있다 캐보잖아요. 보통 그렇게 그죠. 5월 8일, 10일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 마늘이 더위 타가 지가 팩 죽어보는데 요걸 베쁘고 나면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엎어지는 게 없겠다. 늦게 예. 엎어지겠지. 예, 그래서 그러고 좀 빨리 캘 수도 있겠네. 예, 그죠. 그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캐면 요 떼공이 앞바닥에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크는 속도가 빨라요.
좀 치는데 돈할 거 없이 그러면 예초기 같은 경우. 아니 애초기 말고 요거 그저 이런 있어. 관리 기체 톱다랑 있어. 야, 이쫙 깎아야 돼. 갔다 와. 예. 근데 그거 찾는 사람도 파이다 한 사람도 있고 좋다 한 사람도 예, 있고. 그래서- 치는 거더라. 내랑 그게 맞아. 또.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바리깡 같은 거 상미를 보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될 그 앞으로 지금보다는 변하지 않으면 된다. 작년에 뭐야 잎을 다 놔주면 잎이 먹는 게 너무 손실이 크다는 거죠. 조금 치고 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뻗쳐 나가야 돼. 좋다 이거. 그래서 마늘은 100평당 비료 한 포 모으면 150kg 늘어난다. 그러면 비료 한 포는 가격이 뭐 2만 원대가 안 하는데 마늘이 150kg 건조 마늘이 늘어나면 그 금액이 크거든요. 150kg, 1.5kg 평당. 그 100평에 150kg 늘어난다는 거죠. 100평에. 그래서 감자는 350kg 나고 양파는 800kg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 데이터가. 그래서 고흥에는 가면 비료 4포 이상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양만 나와. 예. 아, 맞아. 그래서 상인인데 팔아쁜데 비료하면 내 돈 손해라는 거야. 그- 바로 할까봐. 영천에는 오면 과거의 내포에서 지금 이제 늘었어요. 100평의 내포에서 조금 늘은 거죠. 그 지금 아마 한 100평당 5포에서 6포까지 늘었어요. 그 많이 하는 사람이 8포까지 지금 늘어있어요. 100평당. 그럼 앞으로 우리는 평균 8포에서 10포까지 가야 돼요. 100평당 심을 때부터 캘 때까지 쓰는 양. 그걸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원가를 줄여야 된다. 원가를 줄이자면 망을 좁히자. 한번 좁히자. 망을 좁히자. 망을 좁히고 식물에 밥을 잘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망이 늘으니까 비를 잘 못 줘. 고래 못 준다. 이거. 예, 고래 못 주기 때문에 허당이 돼요. 저 경주에서는 고래에다 가면 비료만 주가 켜요. 3월달부터 8kg 이상 나옵니다. 고래만 비료 줘. 그러면 내골 수 있습니다. 아니 6골 심었는데 아, 그- 여섯 골만 심는다. 6골 심었는데 고래다 심다. 고래당만 비료 줘 버려. 그 처음 저한테 와서 배울 때 고래 주는 비료를 배웠거든. 골비료 주는 건 배웠어. 그거는 골비료 주는 건 배웠으니까 그거는 막 골비료만 무조건 줘버려. 골비료만.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자 이제. 4골 심어가지고 두둑 좁게 만들어가지고 골비를 자주 주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다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마늘 종자 개수가 훨씬 적게 되지. 한 사람이 하루에 심는 양이 더 많이 심어. 그럼 더 굵은 거 심을 수 있고 여러 개는 많이 심다고 하면 짜잘한 거 심어. 네, 맞습니다. 두둑을 개수를 4골 심으면 종자 큰 거 심어도 거동이 바꾸자. 변하자. 그게 우리가 영천이 변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그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서산가도 이따만 심고 있어요. 서산가도. 그런데 많이 심각해. 변해야 많이 되죠. 예. 하여튼 우리 명장이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예. 화면 이쪽으로. 오늘 예. 우리 사람이 적어가지고 당황해가 뭐 우리 대표님인데 박수도 못 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에 받으시고 늦게까지 참 계셔 주시가 고맙고요. 좋은 것만 가져가셔갖고 집에 농사에 활용을 잘 하시가 올해도 대박 나 있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